오화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의 자의적 의미를 보면 교착하다, 거스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건 음기가 양기를 거스른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래서는 태양광선의 형상처럼 외양은 굉장히 강렬하지만 내면은 그렇지 않아서 겉은 양이고 속은 음이에요. 즉 겉은 뜨겁고 밝지만 속은 습하고 끈적이는 느낌을 가지는 불입니다. 하지 이후의 더운 날씨처럼 후덥지근한 기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오화는 외실레어, 즉 겉은 단단한 것 같지만 속은 비어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채는 양, 용은 음이 되어 체형이 다른 불로 이해하면 됩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강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기, 내면을 찾으려는 불입니다. 그리고 이전의 사화가 개인적 기획이나 뜻을 준비하는 단계였다면 오화는 공동체적 차원에서 함께 나누고 운명을 논하는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오화는 형태적으로 보면 음화, 생화하라, 등촉화 같은 불로 분류되어 지장간의 정화가 내재해 있기 때문에 음화라고 하고요. 막 연기를 내며 타는 불이기 때문에 생화, 화라로도 설명됩니다. 또한 오화는 정남향에 해당하고 오행 중에서도 화의 왕지이기 때문에 다른 오행으로 바뀌지 않고 화로서 자기 자리를 완전히 지키고 있는 형태예요. 그렇지만 이런 오화도 금을 녹이기에는 약합니다. 예를 들어 강한 경금을 재련하기엔 부족해서 오화는 금을 다루기에는 조금 힘이 부족한 위치라고 보기도 합니다. 또 오화가 토를 만나면 화생토의 이치로 토를 도와주기는 하지만 지나치게 건조한 토가 되기 쉬워서 조토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목을 만나면 불에 타버리기 때문에 오화 입장에서는 사지가 되고 수를 만나면 수기가 증발돼서 그 모양을 잃는 절지로 작용합니다. 오화는 정신문화와도 연관이 깊습니다. 문명, 교육, 문자, 언어 같은 개념과 다 있어요. 화가 왕할 때 목을 만나면 자분하게 되는데 이것은 자기 자신이 타서 사라지는 작용을 뜻합니다. 또 금을 지나치게 극하게 되면 오히려 쓸모없는 그릇을 만들 수 있어요. 오화는 문명의 불로서 빛의 파장, 광선, 레이저, 방사선 같은 걸 상징하기도 해요. 직진성과 투과성을 가지고 있고 세균을 죽이는 힘도 있다고 해석됩니다. 5월은 아주 찬란한 시기인 동시에 하나의 음기가 시작되는 때이기도 해요. 즉 내면적으로는 반성의 시기이고 물질적 욕망을 버리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대운이 들어올 때는 고통 속에서 반성하고 교만함을 경계해야 한다는 뜻이 있어요. 이 시기는 만물의 팽창이 끝나고 기세가 점점 수렴되는 단계로 들어가는데요. 인월에 시작된 창의력과 기획력, 4월에 어느 정도 발표한 것을 5월에서 다 함께 펼치고 나누는 시기라고 보면 됩니다. 5월은 인간이 솔선수범해서 만물을 이끌어가야 하는 시기로 하늘과 땅을 대신해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는 시기라고도 하죠. 또한 오화는 오전 11시 30분에서 오후 1시 30분을 나타내고 방향은 정남향이고 절기로는 망종과 하지에 해당합니다. 이 시간대는 에너지가 가장 높고 빛이 절정에 달해 있지만 바로 그때부터는 어둠이 길어지기 시작하는, 즉 변화의 지점이기도 해요. 오화는 화려함, 나눔,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자리입니다. 타인을 받아들이고 자기가 중심이 돼서 베푸는 자리이고 신체로 보면 심장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대의 명분이 있어야 하고 중심을 지켜야 하며 자신이 모범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이걸 지키지 않으면 일들이 끊기거나 문제가 생기기 쉬워요. 또 오화는 사람을 끌어모으는 힘이 있어요. 자신이 직접 나서야 하고 남에게 일을 미루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배달사고나 사기, 파산 같은 일이 생기기도 해요. 오화는 리더의 기질이 강해서 타인이 많이 의지하게 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내가 앞장서서 인도해 나갈 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화가 없는 화기는 자별이고 흩어지기 쉬운 에너지라서 모이기 어려워요. 그래서 오화는 화기의 중심이 되는 자리이고 이나 사화화가 모여야 문명과 문화가 만들어진다고 보기도 합니다. 정리하자면 오화는 문명의 중심이며 정신문화의 출발점이고 고통과 반성, 깨달음을 바탕으로 공동체를 향해 나아가는 불입니다. 겉은 찬란하고 화려하지만 그 속에는 내면의 성찰과 공동체를 향한 따뜻한 나눔의 정신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화와 12지지와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오화는 자와 만나면 정반대의 성질이 부딪히는 좌우충이 됩니다. 자는 밤의 기운, 오화는 낮의 기운이라 이 둘이 충돌하면 화기는 약해지고 꺼지거나 서로 치열하게 싸우는 구조가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 수화기제, 즉 물과 불의 기운이 조화를 이루는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원령이나 간지의 전체 흐름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오화가 축토를 만나면 불의 기운이 져버리는 모습이 됩니다. 축토는 냉한 습토라 오화의 열기를 훔쳐가 버리고 이로 인해 화기는 사라지며 화식의 상황이 됩니다. 축오는 원진과 육해의 관계로 감정적인 불편이나 재물 문제로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법적 문제나 인간관계에서의 마찰로 이어지기 쉽다고 봅니다. 다음은 임목과의 관계입니다.
임목은 오화에게 장생지자 화를 도와주는 나무입니다. 이 둘이 만나면 화국이 형성되어 불의 기운이 충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중에는 간목, 오중에는 기토가 암장되어 있어서 인호합이 성립될 경우 화국으로 보게 되며 의 성질은 사라지고로 판단합니다. 너무 불이 강하면 수의 도움 없이는 화상의 피해나 정신적인 분산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묘목은 오화를 생하지만 묘목은 습한 나무이고 화는 음화라 서로 어우러지지 못하고 되려 묘목이 타버릴 수 있습니다. 이 관계는 묘파로 이어져 바람과 불처럼 폭발적인 사건이나 손해로 나타날 수 있으며 조급하고 경솔한 행동이 손실로 연결되기 쉬운 구조입니다. 또한 안질, 간장 질환, 화재 사고 같은 부분도 경계해야 한다고 봅니다. 진토와의 만남에서는 오화가 회귀되고 힘을 잃게 됩니다. 진토는 습한 땅이기 때문에 화기가 약해지기 쉽고 목이 없다면 화는 손상을 입습니다. 따라서 목의 존재가 화기를 보완해주는 구조로 작용해야 합니다. 사화는 같은 불 기운이라 오화와 만나면 화기의 세력이 크게 확장됩니다. 화국을 이룰 수 있고 약한 수기는 도리어 증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목이 타버리거나 수가 고갈되는 피해도 생기기 쉬우니 균형을 잘 살펴야 합니다. 오화가 같은 오화와 만나면 자영이 됩니다. 이건 불이 너무 강해서 자기 안에서 터지는 것인데 이로 인해 정신신경계 질환, 충돌사고 화재, 히스테리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며 오히려 불의 기운이 적절히 조절되지 않으면 탁해지는 성질이 강해집니다. 미토와의 만남은 오미합이라는 육합 관계로 보지만 화토가 같은 궁에 있기에 반드시 기쁘게만 볼 것은 아닙니다. 당령 여부에 따라 합의 작용력이나 성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강한 화기로 보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무용한 합으로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신금을 만나면 오화는 쇠퇴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목의 작용인데 화의 근이 되는 목이 신금에 의해 다치지 않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의 기운이 약하다면 신금은 오화를 해치게 되고 화극금보다 화가 다치는 금다화식으로 해석이 기웁니다. 유금은 화의 사지가 되어 오화의 기운이 거의 꺼지게 됩니다. 화가 금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지만 금이 많으면 불은 꺼지게 됩니다. 이럴 때는 수의 조화가 중요하고 화목의 균형도 관찰 포인트입니다. 술토는 오와 옷을 반합이 될 수 있는 존재이긴 하나 무조건 화극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술토는 화의 묘지이기 때문입니다. 인묘하는 구조로 화기가 죽게 되며 매사를 너무 오래 끌면 실패하게 됩니다. 또한 정열적이면서도 인내력이 부족한 면모가 있어 예술, 미술, 스포츠 분야에서는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 특징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수화는 절지의 관계로 화가 수극화를 당하게 됩니다. 오중의 정화 해중의 임수가 암합하기도 하지만 화가 다치기 쉬우며 목의 도움이나 건조한 흙의 도움이 없으면 화기는 손상되기 쉽습니다. 원국이나 행운에서 화의 변화가 신중하게 관찰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